무거워진 투표소 아무도 없는데 도장이 찍힌다. 텅 빈 복도 멈춘 시계 명부에도 없는 이름 발자국은 하나 없는데 투표함이 무거워진다. 투표한 사람보다 득표수가 많은 이유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종이 한 장 스르르 종이 두 장 사각사각 표가 표를 낳는 밤 숫자가 혼자 걷는 밤 같은 선거 같은 투표소 사람 수를 넘어선 표 문틈 사이 누가 웃고 있나.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 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와우 자가 증식 세포 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유령표가 아니라면서 열어 보여봐. 유령표가 아니라는 로그 열어 보여봐. 욕삼지방선거 득표수를 인식했나. 빳빳한 종이벽돌 밤새 누가 쌓았나. 누가 표를 더 넣었나 아님 전산 손댔나.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선관위야 말을 해봐.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 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와우 자가 증식 세포 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서버를 열어 로그를 보여 들어오는 흔적 나가는 흔적 변경 이력 백업원 본 숨은 발자국 찾아내. 유령이 투표했나. 유령이 귀신이 투표했나. 귀신이 유령이 투표했나. 유령이 귀신이 투표했나. 둘, 마지막 표는 누구 표. 누구 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노래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가 평소에는 노래 멜로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 유령 투표소의 분위기를 내려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새 분노의 작사 작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많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만든 노래고 오늘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와 있습니다. 연찬회 지금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오늘은 왜 제가 연찬회 때는 그냥 연찬회를 쭉 하는데 왜 나왔냐면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도 필요하고 민주당이 일부러 거짓말로 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여러분들께 알려서 좀 여론전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죠. 자, 오늘은 진짜 바빴어요. 오전에 박상용 검사 출석하는데 박상용 검사 그 수사 받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박상용 검사를 그 철야로 시위하면서 지켜주려고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 계셨고 또 그리고 나서 오늘 올림픽공원 재검표 문제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 회의도 참석했다가 또 미리 약속돼 있던 뉴스트라다무스도 출연했다가 지금 연찬에 왔는데 또 민주당이 또 이상한 짓 해서 또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왜 할 수 없는지 또 기자회견도 하고 연찬에 들어갔다가 지금 또 잠시 나온 겁니다. 오늘은 진짜 거의 연예인 스케줄이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로써 저는 그 올림픽 공원 재건표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림픽 공원 재건표 문제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고 또 특검이 이거 증거인멸하면 안 돼라는 공문을 보내줘서 오히려 제가 맞기 좀 편했어요. 근데 이 공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메인 설명을 드릴 때 특검이 보내온 공문을 직접 공개하면서 그 공문의 숨은 내용들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또 연찬회로 돌아갈 건데요. 네. 오늘의 이상한 뉴스부터 좀 다룰게요. 예. 주진우의 이슈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미리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부검도 다 끝내고 나서 결론 내린 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다입니다. 이거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자살로 추정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사람을 살해 후에 자살로 위장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 자살로 위장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범죄 가능성을 프로파일러들도 이거를 단정을 못하는 거예요.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살 장소로서 굉장히 이상한 장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유족분께서 절교하시면서 야자수 농장에 원래 딸이 무섭다고 피하던 곳인데 거기 스스로 갔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경찰이 그냥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대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유족의 절규가 진짜 가슴 아픕니다. 딸이 무섭다고 피하던 곳인데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스스로 목을 맨다? 이게 제가 몇 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타살인 경우에는 타살로 목을 조른 다음에 이 줄을 걸어 놓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러려면 목에 남긴 상처를 잘 봐야 되거든요. 목에 남긴 상처가 여러 줄이면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반항흔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살해 위협에 시달렸을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목에 줄이 하나밖에 갈 수가 없어요. 목에 여러 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이제 표피에 나온 흔적을 보고서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몇 개월이 지나버리니까 6월만 발견된 경우거든요. 6월만 발견되면은 대부분 자살인지 타살인지 판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범인을 잡을 골든타임, 또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경찰이 넘겨버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짜로 너무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해해 놓고 마치 불이 나서 그 자연사한 것처럼, 이제 사고사 된 것처럼 사람을 살해 후에 불을 질러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빨리만 발견하면은 이게 범죄로 인한 살해인지 아니면 화재로 인한 사고사인지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를 먼저 들이마시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거든요. 정신을 잃은 사이에서도 호흡은 해요. 그러니까 화재에서 나오는 그을음이나 검은 그을음 같은 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목 성대 안쪽에 남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살해를 한 후에 이제 불을 질러서 거의 사체가 많이 소실됐다고 하더라도 목에 성대만 남아 있으면 살해 후에 불이 난 경우에는 성대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데, 이게 지금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가 배상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 자살로 단정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는데 못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배상 책임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 책임으로 넘어가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보상은 되지만 이와 관련돼서 이 경찰관이라든지 이 경찰관이 그 실종 사건을 막 없애버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그 지휘 라인에 국가가 배상한 돈을 다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끝까지 지켜보다가 경찰 그 지휘 라인에서 이거는 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이없는 게 이 사람이 실종 사건을 298건이나 처리하면서 완전히 전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인 것처럼 막 거짓말로 써서 사건을 막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실종 사건을 많이 허위로 종결하다 보니까 당장 구속돼야 될 사람이 실종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대요. 이게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어요. 경찰 조직이 사건을 종결해도 몰라, 그리고 허위로 기록을 상신해도 이 정도면은 여기 여자 화장실이나 뒤지고 다니고 범죄 저지르고 다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표창장이 상신되는데도 그 과정에서 결재자나 동료 경찰들이 이의 제기도 안 해. 상을 받았대, 상을. 상 준 사람들도 진짜 개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기강해이고 개판이고 기가 찹니다. 코미디예요. 그냥 제가 댓글을 읽으니까 그대로 그 반응이 되는 건데 진짜 미친 경찰이고 경찰이 썩어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댓글에 나오는 거 그냥 읽는 겁니다. 제가 진짜 기가 차고 이게 뭐지 싶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한 거고요. 정말 화나니까 이 주제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근데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사고만 치다 보니까 이제 30%대 지지율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본인 끌려 내려오겠다 싶어야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지 공소 취소 특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을 다 미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보도 나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이재명이 처음 정권 들어왔을 때 대법관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가 국민 반응이 안 좋으니까 잠시 철회했다가 그때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주가가 오르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좀 오른다 싶으니까 바로 오만해져가지고 기고만장해서 대법관을 증언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은 지지율 눈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만 틈을 주면은 바로 자기 재판 취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몇 달 내에 재판 취소를 못하면은 본인이 진짜 박살 난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 미루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잘하시네. 여기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그 구독자분들이라서 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다 저랑 생각이 그 댓글만 읽어도 방송이 될 정도인데 진짜 입만 열면 구라예요. 그리고 사관학교 통합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사관학교 통합도 뭔가 뒤에 숨은 이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북한 지령 받은 것도 아니고 굳이 잘 있는 학교들을 왜 합치죠? 예를 들어 대학이 세 군데 각각 다른 지역에 대학이 있어. 근데 그 대학들이 각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대학들을 왜 합치죠?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합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합치느냐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 정말 거기에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또 거기 건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 또 뒤에서 장난질 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통합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 지령 같다는 분도 있으신데 이게 누군가 지령받지 않고서야 왜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죠? 대한민국 안보를 망쳐서 반사이익을 얻는 국가가 어디냐? 북한하고 중국이죠. 중국도 지금은 우리가 한미동맹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들 나라의 위협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덕분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우리한테 주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안보가 좀 더 탄탄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저쪽 입장에서는 저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독재자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와야 되나? 쳐들어가면 이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 6.25 전쟁 나기 전에도 처음에는 미군들이 있을 때는 전쟁이 안 나다가 미군들 다 철수하고 나서 본인들이 북한이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우위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 싶으니까 그때 6.25 전쟁으로 남침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미군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댓글도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은 4050 세대도 그러니까 김민석 호가 지지율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김민석이 이재명 지령 받아서 재판 취소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시장 혼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이탈하고 있죠. 근데 여기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빠진 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일부 의원들하고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우리 쪽 지지자들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를 지지했던 사람을 달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호남에만 퍼주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그냥 수십조 규모의 지방세가 세수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호남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서 광주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거를 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더 파일을 넘겨주겠다? 공공기관이든 뭐 예산이든 배분하는 데 있어서 호남을 더 밀어주겠다? 저는 나중에는 민주당하고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이 고립될 거라고 봐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 너무 과도해요. 그리고 특히 광주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 문제는 지금 그 미군 부대를 옮겨와도 그 부지를 오염물질도 다 제거하고 공장을 짓게 하고 뭐 전기도 끌어오고 또 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이재명 정부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슬슬 이재명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다음 총선 전에 그냥 다 거짓말한 거 뽀록 나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 기사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상한 뉴스가 이건 꼭 저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제가 밀려서 못했던 건데, 중국산 배추에 대해서 유통 과정에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식약처에서 얼마 전에 이거 검사해봤더니 괜찮다라고 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최근에 그 통관되는 8군데를 검사했더니 괜찮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전에는 그러면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라는 생각이 들고, 이 중국산 배추와 관련된 거는 섣부르게 식약청이 괜찮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요. 이게 너무 또 제가 그 SNS에서 본 영상인데,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이 페인트 칠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잠깐 볼게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고추의 색깔을 좀 입히기 위해 가지고 색소를 뿌리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이게 저는 친중하느라고 중국에 대한 물품이나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마약도 뚫리고 우리 국민 위생도 뚫리고 식약품 안전도 뚫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뿌리는 영상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특히 이런 와중에 제가 이걸 왜 다루냐면은, 이런 와중에 저 원산지 표시를 완화하려고 해요. 원산지 표시를 정말로 강화해야 되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국민들은 알고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자꾸 편의를 봐주는 거는 중국한테 뭔가 기대면서 우리가 모르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중국의 요구는 너무 쉽게 수용을 해요. 이거야말로 사대주의고, 저는 왜 반미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반중 시위만 나오면은 난리를 쳐요. 총리부터 나서고 국무회의 때 발언하고, 왜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거냐. 지금 진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 일정이 많다 보니까 저기 목소리가 조금 당겼는데 괜찮습니다. 컨디션은 좋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오늘은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어떻게 보면 막아낸 날이어서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슬슬 메인 주제인 올림픽 공원 재검표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기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올림픽 공원 재검표는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올림픽 공원 재검표라는 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이 처음 본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우르르 달라붙어서 와 좋다, 올림픽 공원 재검표 합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서로 짜고 꼼수를 피울 때는 솔직히 제가 검사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 눈을 속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짜고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짰다는 듯이 의원들끼리 막 미리 논의를 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자연스럽게 논의를 했으면은 논의 과정이 자연스러운데 서로 야 네가 한번 발언하고 나면 내가 뒤에 이런 발언으로 따라 붙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끼리 짜고 쇼를 하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바라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는 건 뭐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얼떨결에 얘기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왔는데 그 본심이 뭐냐면은 그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표를 개표하고 나면 그 투표함을 빼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투표함을 빼내도 우리 시민들은 더 열받아서 더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올림픽 공원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올림픽 공원에 한 번도 안 나와 보다 보니까 자기들 머릿속에는 올림픽 공원이 정말로 얼마나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의 성숙한 공간인지에 대한 감이 없고 뭔가 자기들 머릿속으로 말하는 막 극우 세력들이 뭔가 난동을 피우는 장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거기서 투표함이 빠지면 다 스르륵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그 전략도 잘못된 건데 그거를 잔머리랍시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것이 이 재검표를 해내려고 이 선관위 국정조사를 연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 그 공원 재검표 문제만 가지고 연장하기 민망하니까 청문회를 딱 한 번 열었어요. 근데 덕분에 주진우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 요청을 역대급으로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특검보다 더 많은 자료 가지고 있을걸요? 제가 오늘 그 유령 투표소 얘기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왜 유령 투표소가 결국은 선관위 목을 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부정선거를 반대하면서 부정선거가 아예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왔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 또 일반 시민들의 걱정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면서 좀 못된 말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상황이 민망해지니까 현실 부정을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 굉장히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 이슈랑 제가 다루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 해요. 나는 팩트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 팩트 싸움을 하지 않고 굉장히 말장난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 민주당하고 또 국민의힘 간사하고 위원장 등등이 협의할 때는 특검이 발족하면 특검의 참여하에서는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다 반대인데 특검이 제대로 참여한다면은 그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다. 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올림픽 공원에 있는 투표함은 다 증거들이거든요. 다 증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증거기 때문에 건드리는 순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특검이 국회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근데 특검이 먼저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윤상현 위원장이든 위원회 명의로 특검에 먼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저는 특검에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특검에 먼저 올림픽 공원 재검표하면은 특검도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할 거죠? 이렇게 공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가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막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하겠대. 근데 거기에서 빠지면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다시 공문을 보낸 겁니다. 국회에 뭐라고 보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회가 만약에 올림픽 공원 재검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참여는 하는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증거인멸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조건을 얘기할게. 그리고 그게 꼭 반영되도록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문 내용의 제목을 보시면 국정조사 현장 검증 관련 특검이 창간할 때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냐면은 특검도 올림픽 공원에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국회가 먼저 니네 참여할래? 특검도 참여할 거지? 라고 하니까 특검 입장에서 올림픽 공원 재검표가 만약에 벌어지면 자기가 참여 안 했을 경우에 증거인멸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장 검증이 일어난다면은 나도 창간할 때 이런 조건을 꼭 니네가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오히려 국회에다가 숙제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특검도 현장 검증을 바라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웃기는 프레임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문을 보면은
제 말이 얼마나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딱 보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이 먼저 공문을 보낸 거야. 특검에. 그러니까 특검이 가만히 있는데 자기 지금 수사팀 구성하기도 바쁜데 국회에 먼저 공문을 보내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국조특위 위원장이 먼저 보냈어.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은 참여할 거지? 근데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나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검을 이용해서, 제가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특검을 이용해서 저도 좀 압박을 하고 여론도 좀 환기시켜서 이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한번 관철시켜 보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왜 먼저 공문을 보내요? 우리가 일정도 안 나왔고 재검표하는 방식도 아직 안 나왔고 모든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특검에 왜 니네 참여할래? 참여할 거지? 이런 공문을 왜 보내? 그러니까 특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좀 내용을 볼게요. 관련 근거를 먼저 법 조문을 표시를 했고요. 관련 근거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위로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요. 요청 취지를 보세요. 요청 취지. 요청 취지가 잘 나와 있어요. 국조특위에서 올림픽공원에 있는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게 아니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한 말이 딱 정확히 특검도 정확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위 장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 투표록, 개표 상황표 등 선거 관련 서류와 물품은 특별검사가 수사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제가 국정조사에서 맨날 떠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투표지든 어떤 물품도 거기 있는 것들은 특검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 직원이 건드리는 순간 증거인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다음 보여드릴게요. 특별검사는 수사준비 기간에도 밑에 줄이에요. 특별검사는 수사준비 기간에도 증거를 멸시라는 것, 멸시는 증거를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니네 만약에 여기 다 증거물인데 니네 건드려서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면은 나 수사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 권한에 기초해서 이런 조건을 내가 내걸 테니까 니네 만약에 국회에서 국조특위에서 현장 검증을 하려면 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라고 해서 협조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협조 요청이 4가지 사항인데요. 4가지를 보시면 돼요. 가부터 볼게요. 가. 가. 어떻게 돼 있냐? 저는 특검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특검이랑 개별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분이고 제가 개별적으로 뭐 특검하고 통화를 하겠습니까?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제가 다 한 달 전부터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특검은 뭘 요구하는 거냐? 특검과 파견검사, 경찰, 특별수사관이 현장에서 이상투표지를 다 육안으로 확인하겠다. 그리고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광학장비 등을 사용해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촬영장비 등을 활용해서 사진 영상으로 기록하겠다는 거거든요. 비파괴 검사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위조 지폐 같은 거 감별할 때 눈에 뭐 끼고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빛에도 비춰보면은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는 차이가 나거든요. 투표 용지도 각 규격이 있고 두께가 있고 가로 세로 길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빼돌리지 않는 한, 물론 원본을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원본을 빼돌리지 않는 한 뭔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학기기나 현미경을 이용하면서까지 인쇄 상태나 크기, 두께, 인쇄 위치까지 자기들이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표가 247만 표입니다. 어떻게 다 반나절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뚜루루룩 대충 눈으로 선관위 직원들 막 450명이 봐서 막 후루루룩 넘기는데 거기서 지금 특검은 특검보도 없는데 내일 모레 뭐 2, 3일 뒤에 현장 검증을 하면 특검이 어떻게 와서 이걸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이 조건은 빠르게 하면은 이 조건을 빨리 대충 하면은 특검이 요구하는 조건을 국회가 들어줄 수가 없어. 국정조사 특위가.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의 기존에 논의됐던 올림픽공원 재검표에 특검은 반대하는 입장을 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이 찬성하는 거면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저희 와서 열심히 참관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세세하게 비파계 검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조건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특검이 말한 조건을 이행해 주려고 그러면 특검팀이 굉장히 많이 와야 되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를 말아야 돼요.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한 장 한 장 자세히 봐야지. 거기 어느 표가 그냥 육안으로 대충 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대충 봐가지고 넘기는 장면이 영상으로 송출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의혹은 더 커지는 거고 특검조차도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제가 국민의힘 회의에 가서 뭐 윤상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자는 입장을 제가 막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특검이 하자는 방식대로 이행하려고 그러면 이게 반나절 만에 되냐?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얘기야. 애초에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를 하는 척만 하면 그게 쇼지. 그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왜 해야 되는데 그게 필수 절차도 아니고 올림픽공원에 뭐 꿀 발라놨어요? 거기를 우리가 올림픽공원에 재검표를 하는 이유는 해야 된다면 재검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증거를 더 찾고 부정부패를 더 찾고 특검이 수사하는 거 더 도와주고 특검이 만약에 찾을 수 없는 거 있으면 대신 찾아주고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올 만한 자료 있으면은 우리가 끌어다가 특검에 제출해주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이 과학 수사를 원하는데 반나절에 쇼하겠다? 제가 저번에 제 이슈 해설 현장 라이브에 딱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 조사 한번 가자고 하도 난리쳐서 그때 제가 탐탁치 않았지만 혹시 또 민주당만 장난칠까봐 그때는 제가 현장 검증을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이슈에서 라이브 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투표함을 건드리지도 않았어. 제가 그거 건드리면 막 가면 설명을 했어요. 건드리다 지문이라도 찍히면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범죄 용의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가서 거기서 다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에 나왔지만 투표함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에 우리가 조사 들어간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심하시라. 내가 들어가기 전과 후가 똑같다. 이거는 내가 오랫동안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보장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문 앞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카메라를 계속 비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랑 안 들어갔을 때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 직원 450명에 막 기자들 몇십 명에 그러면 거기 6, 700명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럼 그 6, 700명을 주진우 혼자서 어떻게 다 감시해? 응? 주진우 이슈 해설을 한 20개 틀어놔도 어떻게 다 감시하냐고요. 어떻게 검증할 건데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이벤트만 하잖아요. 다 그냥 하루짜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도 다 동의해서 진짜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불법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20일간 연속 출근하자 올림픽공원에. 나 그러면 받아들일게요. 나 20일 출근할게요. 글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다 눈 빠지게 보고 한 건 한 건 자기가
딱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거 역할 수행 못하면은 의원 배지 떼고 그런 식으로 필사의 각오로 진상규명하겠다는 각오면 내가 반대 안 해요. 네. 황 기자님이 우리도 출근한다 했는데 우리 이슈에서 구독자까지 다 같이 출근해. 네? 출근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품 물고 반대한 거예요. 마치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 외에 전체 국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근데 올림픽 공원에 있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거기가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거기 세대도 다 제각각이죠. 네? 남녀노소 다 모인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평균 그 좌파 여론조사 업체가 800명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 40% 나온다, 40몇 프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거기 모인 민심이 수천 명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 사람들 생각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평균 생각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니네가 침해해. 거기에 분노해서 우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아주 독특한 사람, 특이한 사람만 나온 것처럼 폄하하고 프레임 씌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나온 사람들, 오히려 안 나온 분들은 그런 프레임에 속아서 또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들은 내용 가지고 공유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뭐 대화하시거나 친구들 만났을 때 이런 뒷얘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문 좀 더 볼게요. 특검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해설을 해드려야 기자나 패널들의 어떤 논조도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요. 제 얘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제 얘기를 다 안 따라갈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공문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기자분들은 바빠서 이 공문을 자세히 읽지를 못해요. 공문을 읽어도 이게 특검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딱 정확히 아는 거죠. 저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특검이 이거 진정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조특위에서 방해한다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조건을 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번 볼게요. 나번. 자, 특검의 두 번째 요청사항은 뭐냐? 첫 번째 요청사항은 과학수사할 수 있도록 건건히 확인하자. 두 번째,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투표지는 다른 투표지와 분리해서 개별 봉투에 넣어서 봉인을 하고 봉인지에 발견 일시 장소, 해당 개표구, 투표구 다 적고 입회자까지 기재해서 이 봉인 시에는 특별검사가 입회해서 봉인지에 직접 서명하겠다. 내가 천장 만장이 돼도 내가 다 직접 서명할 테니까 내가 보지 않는 사이에서 니네 표 건드리지 마. 조금이라도 이상한 표 있으면 직접 특검이 증거물로서 검증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하는 방식으로 우르르 가서 어떻게 이걸 하냐고. 답은요. 이것도 핵심입니다. 저렇게 봉인한 거는 특별검사의 증거 확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내가 압수수색 영장 다 받아올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 그 현상이라는 거는 증거물이 있던 장소 모양 그대로 놔두는 거를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투표함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특검의 요청대로 하면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해요.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고 나면 원래 있었던 그대로 특검이 또 수사할 수 있도록 놔두고 거기서 투표함을 빼내지 않는 거야? 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다 발끈해. 왜냐하면 자기들 목표는 진짜 비리를 밝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투표함을 빼내는 데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투표함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표함을 못 빼내게 하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발끈하는 거죠. 투표함 빼내지 마 라고 제가 자꾸 찌르니까 투표함은 빼낼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특검에 지금 얘기할 때까지는 그 현상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는 이상 투표지가 있는
그것은 봉인이 돼 있는 그대로 그 자리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죠. 그 건드리는 순간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거죠. 그리고 라번입니다. 봉인된 이상투표지는 누구도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특별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하나여 개봉할 수 있다. 그리고 개봉 시에는 무조건 특별검사가 입회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시와 장소는 무조건 미리 통지해라. 여러분, 특검의 요청사항을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특검의 수사 국면이 들어왔으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 조건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선관위 주도의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회가 막 밀어붙여서 하면은 특검이 국회를 말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반대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우르르 가서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우르르 하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나마 그리고 자기가 볼 수 있는 영역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 참석 예정 인원을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핵심인데요. 그쪽에 국정조사 특위 기간이 8월 31일이면 마감이거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은 특검팀이 꾸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국조특위에서 우리가 현장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니네 몇 명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현장 검증 참석 예정 인원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특별검사 1명, 파견검사 1명. 왜 그렇겠어요? 아직 파견검사가 1명밖에 안 가 있어 지금. 특검본은 아직 선정도 안 됐어. 특별수사관 2명에 감식반원 10명. 특검팀이 사실상 거의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팀이 168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왜 특검의 증거 확보 절차를 꼴랑 14명 구성됐을 때 이때 왜 해야 돼? 네? 아니 진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으면은 국정조사를 연장해가지고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국정조사는 연장 안 하려고 그래? 네. 또 주진우가 뭐 자료 제출 요구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터뜨릴까봐 빨리 클로징 하려는 거잖아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국정조사 연장하고 청문회도 한두 번 더 하면 되지. 왜 현장 검증만 원하고 청문회는 원하지 않죠? 거기에 민주당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어딥니까? 민주당인 거예요. 그리고 인천 연수구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내가 반론을 한 거예요. 올림픽공원 재검표만 하면 다냐. 그러면 쌍둥이 투표, 전산 오입력 등등 다 그런 거 안 살펴볼 거냐라고 했더니 떡하니 윤상현 위원장이 인천 연수구만 넣어놨어. 그때 인천 연수구를 하려니까 사람 숫자가 없으니까 5명만 딸랑 보내겠다는 거예요. 인천 연수구가 쌍둥이 투표 나온 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나온 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주진우 혼자서 밝힌 그 투표구만 하더라도 쌍둥이 투표구, 뭐 투표율 조작된 타임머신 투표구, 유령 투표소 몇백 군데예요. 그 몇백 군데는 왜 안 해? 왜 몇백 군데는 안 해? 인천 연수구를 한다 그러면 딴 데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왜 안 하고 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가 진짜 뭐 거의 언성을 높일 정도로 막 이걸 막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처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얘기는 못했지만 쭉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의원들이 김문혜 의원님, 최보현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또 박수민 의원님이 다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책임을 우리 국민의힘에 떠넘기려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니네 못 떠넘겨. 니네 속이 빤히 보이는데 딱 민주당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니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충 해가지고 덮으려는 거야? 그 하나의 질문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관위 특검은 이미 이 공문을 보신 분들은 다 상식이 계신 분들은 저 특검의 공문이 특검이 국조특위한테
올림픽공원 재검표 제발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공문입니까? 아니면 국조특위가 이거를 막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증거인멸 하면 안 돼. 좀 이런 조건은 최소한 지키지 않는 한 우리 진짜 큰일 나. 라고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사실상 반대하는 공문입니까?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대로의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진상규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압수영장 받아서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제대로 보고 그때 오히려 특검이 요청하면 양당의 참관인들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선관위 직원의 협조 요청을 특검의 감독하에서 받는 거는 가능하죠. 오히려 협조 요청을 그러면 선관위도 정말로 반성하고 이거를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은 국조특위가 요청하면은 자기들이 비용 들여서 모든 걸 다 협조하겠다고 했잖아요. 특검이 요청하면 그러면 협조 안 할 거예요? 특검이 요청해서 특검 주도하에 정당도 참여하고 선관위도 일부 실무가 필요하니까 실무도 참여하고 선관위를 못 믿겠으면 다른 기관을 시켜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인력을 늘려서 보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14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네. 여러분 제가 댓글 좀 읽으면서 잠깐 있을게요. 그 댓글도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으니까 힘이 나고 민주당이 저희 보고 제가 반대해서 안 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는 식으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불법과 부정을 은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본인들이 음모론으로 프레임 뒤집어 씌우던 그 판이 아닙니다. 지금 투표율이 조작될 리 없다고 해서 제가 투표율 조작이 된 거를 완전히 밝혀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지니까 투표율 조작이 곧 득표율 조작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 말장난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득표율을 딱 찍어가지고 득표율도 고의로 조작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선관위 직원 그 자백하는 그거 영상 틀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선관위 직원 자백하는 영상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되게 이게 엄청 조회수가 많이 터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 국민들께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항을에 보통은 그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하는 과정에서 표가 정상적으로 분류되는 표가 대부분이고요. 국회의원 투표함인데 구청장 투표용지가 들어간다든지 이상한 표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투표함에 넣는 일반 국민이 실수를 했거나 선관위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예요. 근데 조금은 나올 수 있어. 몇 표 정도는. 근데 개항을 해서는 200 몇십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항을 선관위 직원들이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이상해. 그리고 이게 그대로 공개됐을 때는 국민들이 이거는 왜 무더기 표가 다른 투표함에서 발견돼?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일단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선관위 규정상으로도 이거는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왜? 이상한 표니까. 그래서 모든 참관인들이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와중에 마지막에 개표를 하고 이의가 없으면 마지막 개표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분류됐던 것처럼 스르륵 바구니를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더 직관적이에요. 그 바구니에 잘못 분류된 표를 다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좋아서 다시 옮겨 놓는다는 거지. 거기서 표를 선관위 직원이 들고 빼내서 다른 바구니에다가 막 넣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자기들 규정상으로도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표가 막 정신없이 체육관에서 개표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를 막 옮기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아무리 참관인이 있어도 어떻게 다 적발하고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참관인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규칙이 있어야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표를 가지고 이 바구니 저 바구니 옮기면 이 바구니로 옮겨서 한 표로 계산하고 다른 바구니로 옮겨서 또 한 표로 계산하면 중복 카운팅 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보좌진이 선관위 직원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에 빠질까봐 일부러 옮겨서 개표했습니다. 이거를 자백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고요.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한 번도 공개될 줄 몰랐겠죠. 이런 데이터가. 한번 들어보실게요. 담당자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차이나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인 읍면동은 그쪽으로 가져다가 개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고의로 그랬다고요? 이걸 지금 표현 뭔가 이게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너무 많이 현격히 차이 나면 네. 저희가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는 항상 좀 부정선거 쪽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위원회에서. 저희도 지금 그 표만 보고는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문의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분은 그러면 선관위 직원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아이고, 실수가 아니었네요. 그랬구나. 정확히 그러면은 몇 표 정도를 그렇게 옮기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좀 다시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일단 흐름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다른 투표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파악했나요, 선관위에서?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요. 계양구 말고 다른 데는 확인을? 계양구 외에는 확인을 안 했어요. 네, 표를 막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정신 못 차렸고요. 이거야말로 고의 아닙니까? 투표율도 고의 조작 있고 득표율은 고의 조작이 없다면서요. 득표 관련 데이터도 고의로 만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음모의 그가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장난칩니까? 자기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안 맞고 투표율에 대해서도 한 번도 안 틀린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투표율도 다 기본 데이터가 다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날이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어. 볼 때마다 숫자가 다른데 그거를 믿으라고 하면은 크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일부러 득표율을 딱 찍어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보다 득표한 숫자가 더 많은, 있을 수가 없죠. 유령이 투표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케이스를 어제 터뜨렸고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한번 TV조선 보도 잠깐만 보실게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투표용지 수보다 득표수가 많은 곳이 수십 곳에 달한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반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도 선관위는 최종 개표 결과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46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항을 101매 외에도 송파 57매, 춘천 16매 등 전국 총 4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소보다
득표수가 더 많겠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난 인천 계양을의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213장이 투표 과정에서 지방선거 투표함에 잘못 들어갔는데 개표 결과 보궐선거 총 득표수가 투표용지보다 101장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주의원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에 잘못 들어간 투표지는 210... 선관위 변명을 들어줄 가치가 없어.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제가 개표 현황표라는 기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나 진짜 고발할 거예요, 이거. 너무 화나고. 개표 현황표를 왜 안 주냐? 개표 현황표가 있으면은 오류를 제가 더 찾아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특검이 발족하면 전국의 투표 현황표, 개표 현황표부터 즉시 확보하라고 제가 팁을 드립니다. 즉시 확보하세요. 제가 그전에라도 형사고발을 통해서라도 압박을 해서 저도 받아낼 테니까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할게요. 잘 정리해서 제출할 테니까 저도 잘 알잖아요. 제가 특검에 제출한 자료만 잘 정리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은 선관위 서버 전부 다 뒤질 수가 있습니다. 네. 투표율, 득표율 다 나왔잖아요. 근데 자꾸 저는 선관위를 감싸는 사람들은 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때까지 자꾸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게 음모론이라고 막 주장을 했던 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부정선거라는 그 단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하느냐? 3.15 부정선거 수준으로 누군가 전국 단위의 모든 투표소를 다 조작해서 승패를 바꾼 것이 부정선거다. 하지만 그런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정의를 누가 그렇게 크게 정의하라고 했나요? 부정선거는 어떤 지역구든지 간에 고의에 의해서 표를 조작하거나 투표용지를 일부러 안 주거나 거의 미필적 고의에 가깝게 투표수를 조작하거나 득표수를 조작하거나 다 부정선거입니다. 왜 정의를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나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좁게 정의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하더라도 입시 비리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시험 감독관하고 학생이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컨닝을 했어. 혹은 점수를 바꿨어. 그러면은 부정입시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기는 부정입시의 정의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다 컨닝이 일어난 경우만 부정선거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해놓고 그런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이제 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형적으로 말장난이거든요. 우리 논리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면은 그건 진짜 허접한 논리다. 그런 식의 논리가 어딨어.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놓고 그 사례라고 주장하는 건 음모론이다. 우리 주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불법이 일어났다라고 누가 그랬어. 하지만 어떤 투표소에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또 선관위 직원들이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한 게 나왔어. 그러면은 더 이상 말장난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학교 한 2-3군데, 경기도에 5군데, 뭐 예를 들어 대전에 3군데, 대구에 1군데 정도 입시 비리가 있었어. 그러면은 교육부부터 다 뒤집어 놔야 되는 거고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구속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정의 크기에 따라서 전체 입시를 다시 봐야 될 정도 수준이냐 아니면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컨닝한 사람만 탈락시켜야 되냐 이런 등등은 다 밝히고 나서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연차례 중간이 돼서 오늘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올림픽공원 재검표 문제 오늘로써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래서 서로 기자회견 함으로써 이거는 저는 막아졌다라고 보고, 민주당 방식이 결코 동의할 수 없고,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틀과 방법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연찬회 중에 있어서 또 이제 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노래로 아까 처음에 틀어드린 유령 투표소 관련돼서 제가 새로운 신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좀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 숫자가 적어서 다 못 보셨을 텐데, 이거 영상과 노래 이거 제가 좀 공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물론 보좌진들이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 재밌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예, 오늘 설명을 마치고 저는 연찬회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꺼진 투표소 아무도 없는데 도장이 찍힌다. 텅 빈 복도 멈춘 시계 명부에도 없는 이름 발자국은 하나 없는데 투표함이 무거워진다. 투표한 사람보다 득표수가 많은 이유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종이 한 장 스르르 종이 두 장 사각사각 표가 표를 낳는 밤 숫자가 혼자 걷는 밤 같은 선거 같은 투표소 사람 수를 넘어선 표 문틈 사이 누가 웃고 있나.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 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와우. 자가 증식 세포 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유령표가 아니라면서 열어보여봐. 유령표가 아니라면 로그 열어보여봐. 욕삼지방선거 득표수를 인식했나. 빳빳한 종이벽돌 밤새 누가 쌌나. 누가 표를 더 넣었나. 아님 전산 손댔나.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선관위야 말을 해봐. 유령이 투표했나 귀신이 투표했나. 없는 사람이 걸어와 도장 쾅 찍었나. 전국의 유령 투표소 표들이 밤에 걸어와. 선관위는 연금술사 한 장이 두 장 됐나. 와우. 자가 증식 세포 분열 표가 표를 낳았나. 서버를 열어 로그를 보여 들어온 흔적 나가는 흔적 변경 이력 백업원 본 숨은 발자국 찾아내. 유령이 투표했나. 유령이